이번 거래 대금은 결국 한화 삼형제들이 이제 그룹을 셋으로 쪼개 나눠 갖기 위한 이별 자금이었군요. 그럼 마지막 퍼즐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결국 하나에너지하고 한화의 합병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승계의 엔드게임이겠죠? 김동관 부회장이 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면 지주사인 하나의 지분이 더 필요하니까요. 지금은 김 부회장이 가진 하나 지분이 9.76%에 그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에너지가 하나와 합병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안녕하세요. 원충이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The Best View. 오늘은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승계 작업이죠. 하나그룹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하나에너지 프리-IPO가 진행되면서 20여 년에 걸친 승계의 큰 그림이 거의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SR본부 고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진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하나그룹의 지배구조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정점이 이번 하나에너지 프리-IPO 같은데요. 3세 경영 측면에서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승현 회장의 차남과 삼남이 하나에너지 지분 일부를 팔아서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차남 김동원 하나생명 사장과 삼남 김동선 하나갤러리아 부사장이 보유한 하나에너지 지분 약 20%를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쿼티 등 FI에게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매각 대금이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메가딜입니다. 1조면 규모가 상당한데요. 보통 기업이 프리-IPO를 하면 그 돈으로 뭐 공장도 짓고 빚도 갚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딜은 좀 다르죠. 신주 발행은 없고 전부 구주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파는 거니까 매각 대금은 하나에너지 법인의 1원도 흘러가지 않고요. 주식을 판 김동원, 김동선 두 형제의 개인 계좌로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김동원 사장이 2,800억 원, 김동선 부사장이 8,200억 원 정도예요.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철저히 오너 일가의 현금 확보를 위한 딜이군요. 그럼 지분율은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매각 전까지 하나에너지는 이제 삼형제 지분이 100%인 가족회사였잖아요.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50%, 차남 김동원 사장이 25%, 이제 김동선 부사장도 25% 이렇게 보유했잖아요. 네, 그 보유 지분 중에서 김동완 사장은 5%, 김동선 부사장은 15%를 팔았으니까요. 김동관 부회장이 50%, 김동원 사장이 20%, 김동선 부사장 10%, 그리고 FI가 20%를 가지는 구조로 바뀐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김동관 부회장은 주식 한 주도 넘기지 않고 이제 지분 5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대 주주 위치를 지켰네요. 지배력 유지를 위한 거겠죠, 아마? 그렇습니다. 반면 동생들은 지분을 현금으로 바꿔서 나가는 이른바 캐시아웃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그룹 승계 구도가 김동관 부회장 중심으로 굳어졌고 동생들은 살림을 차려 나가는 계열 분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죠. 결국 동생들이 하나에너지를 발판으로 이제 독립을 위한 실탄을 확보한 거네요. 그런데 사실 하나에너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비싼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인정받은 기업 가치가 5조 5천억이라는데 시작은 아주 작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승계 이야기를 하려면 이 회사 역사부터 봐야 하는데요.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01년 하나그룹은 하나 전산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하나 SNC라는 SI 회사를 설립합니다. 김승현 회장과 한화가 각각 10억 원, 20억 원씩 출자했고요. 합쳐서 자본금이 겨우 30억 원이었죠. 사실 SI 회사들은 재벌가에서 승계 자금 만들 때 이제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잖아요. 일감 몰아주기가 쉬우니까. 하나 SNC도 계열사 매출이 좀 많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2004년에 아주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화 SNC가 갑자기 대규모 적자를 내거든요. 당시 매출 1,268억 원 중에 계열사 매출이 580억 원이나 됐는데요. 그런데도 매출 원가가 1,200억 원으로 치솟으면서 40억 원의 순손실을 냅니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거죠. 계열사 이익감이 절반인데 적자가 났다. 세 형제가 하나 SNC 지분을 넘겨받는 시점이 그때가 아닌가요? 시점이 공교롭긴 하네요. 그렇죠? 적자가 나자마자 2005년 지분 거래가 있었거든요. 김승현 회장은 보유 지분을 장남 김동관에게 매각했고요. 하나는 차남과 삼남에게 지분을 전량 팔았습니다. 김 회장은 주당 5,000원, 하나는 주당 5,100원을 받았으니까 거의 액면가 수준에 매각한 건데요. 세 형제가 지분 100%를 확보하는 데 든 돈이 30억 원 수준이었다는 얘기죠.
35억 원 들여서 산 회사가 5조 원대로 이제 커진 거네요. 회사를 키우려면 자본금 확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건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이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지분을 넘겨받고 나서 2007년까지 삼형제는 3번에 걸친 하나에너지 유상증자에 1,312억 원을 투입합니다. 당시 삼형제가 각각 25세, 23세, 19세에 불과할 때였으니까요. 김승임 회장의 지원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겠죠? 어쨌든 그 돈이 일종의 시드머니가 돼서 하나 SNC가 이제 투자 회사 다시 에너지 회사로 변모할 수 있었잖아요. 단순히 전산 용역만 해서는 5조 원짜리 회사를 만들기가 어려웠을 테니까요. 네, 하나 SNC는 시스템 통합 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세를 넓혔는데요. 군장 열 병합 발전을 설립해서 100% 자회사로 편입했고 2년 뒤에는 여수 열병합 발전을 손자회사로 만들었죠. 2012년엔 여수 열병합 발전과 군장 열병합 발전을 합쳐 하나에너지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하나 SNC가 하나에너지 지분을 100% 가진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하나 SNC가 이제 에너지 사업에 이제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배경도 계열사 덕분이잖아요. 여수 사업장에 만든 전기를 하나 케미컬에 공급해서 이제 수익 모델이 확실했고. 네, 하나에너지의 폭발적인 성장이 하나 SNC 자산 증식의 지렛대가 된 거죠.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나요? SI 사업이 문제였는데 그때도 하나 측이 아주 영리한 묘수를 꺼냈죠. 네, 맞습니다. 2017년 하나는 하나 SNC를 둘로 쪼갭니다. 투자회사인 H솔루션 그리고 SI 사업을 하는 하나 SNC를 물적 분할을 한 건데요. 그리고 하나 SNC 지분 44.6%를 스틱 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해서 약 2,500억 원을 현금화합니다. 규제는 피하고 현금은 챙기는 신의 한 수였죠. 중요한 건 이제 알짜배기 투자회사인 H솔루션 지분 100%는 이제 삼형제들이 그대로 쥐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2015년 삼성과의 빅딜 때도 하나 SNC가 삼성 종합화학 지분 인수에 참여했었는데요. 나중에 삼성 종합화학은 하나 임팩트가 돼서 매년 엄청난 배당금을 밀어주는 현금 창출기가 됐고요. 분할 후 이 배당금이 H솔루션으로 흘러가서 형제들의 자금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인가요? 이제 드디어 이제 지금의 하나에너지 간판을 달게 됐죠. H솔루션이 자회사였던 하나에너지를 역으로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하나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이었잖아요. 예, 정리하자면 하나 SNC가 H솔루션이 됐다가 다시 통합 하나에너지가 된 거죠. 이렇게 변신을 계속하면서 이제 자본금 30억짜리 전산회사가 이제는 에너지 화학 계열사를 거닌 거대 계열사로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2024년 7월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승계 판도가 또 한 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에너지가 그룹 지주사인 하나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선언한 일인데요. 당시 5.2%를 확보하고 3개월 뒤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던 하나 지분 7.25%까지 블록딜로 더 사들였죠. 덕분에 하나에너지의 하나 지분율은 9.7%에서 22.2%로 대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회사인 하나에너지가 아버지 회사인 하나를 지배하는 약간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2025년 4월 이제 김승현 회장이 쐐기를 박았죠. 보유하고 있던 하나 지분 이제 22.65%에서 이제 절반이죠. 이제 11.32%를 세 아들한테 증여했잖아요. 장남한테는 4.86%, 이제 차남하고 삼남한테는 3.23%씩 넘겼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삼형제가 직접 가진 지분 그리고 하나에너지를 통해 보유한 지분이 합쳐서 42.67%가 됐습니다. 하나에너지 지분을 하나 지분으로 환산해서 김동관 부회장 지분율만 계산하면 20.85%고요. 무침보다 많죠. 경영권 승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요. 이번 프리 IPO로 이제 김동원, 김동선 이 두 동생한테 1조 원 넘게 이제 챙겨줬거든요. 알짜 지분을 굳이 지금 시점에 투자자한테 넘긴 이유가 뭐 있겠죠? 이제 이 막대한 현금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건가요? 승계는 거의 끝났지만 세금 문제가 남았으니까요. 김승현 회장이 지분 증여로 형제들이 내야 할 증여세만 약 2,200억 규모로 추산되거든요. 연부 연납을 한다고 해도 매년 수백억 원이 필요한데 이번 매각 대금으로 깔끔히 해결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계열 분리 자금입니다. 계열 분리라면 지금 형제들이 각자 맡은 사업이 뚜렷하잖아요. 김동관 부회장이 이제 방산, 에너지, 조선 등 이제 그룹의 핵심을 이끌어가고, 김동원 사장이 하나생명을 중심으로 금융계열사 지분을 늘리면서 이제 독립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유통을 맡고 있는 김동선 부사장이 최근 특히 공격적인 것 같은데요.
네, 김동원 사장은 이번 딜에서도 가장 많은 자금을 손에 쥐었는데요. 최근 한화 갤러리아 주식을 장내에서 꾸준히 사들이고 있죠. 얼마 전 아와홈을 인수하기도 했고요.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한화에너지 지분 매각 대금으로도 갤러리아 지배력을 더 높이고 로봇이나 푸드테크 이런 신사업 투자 실탄으로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거래 대금은 결국 이제 형제들이 그룹을 셋으로 쪼개 나눠 갖기 위한 이별 자금이었군요. 그럼 마지막 퍼즐 하나가 남은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결국 한화에너지하고 한화의 합병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승계의 엔드게임이겠죠. 김동관 부회장이 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면 지주사인 한화 지분이 더 필요하니까요. 지금 김동관 부회장이 가진 한화 지분은 9.76%에 그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화에너지가 한화와 합병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합병 비율이 아무래도 핵심이겠네요. 내 회사는 비싸게, 상대 회사는 싸게 해줘야지 이제 합병 후 지분이 늘어나니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당장 합병하진 않을 거예요. 상장이 우선일 테니까요. 굳이 지금 합병해서 비율 산정 문제로 시끄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이번 프리 IPO를 통해서 기업 가치 5조 5천억이라는 가격표를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상장을 하든 합병을 하든 아주 유리한 기준점이거든요. 네, 한화에너지 프리 IPO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김동관 부회장 입장에서는 지배력을 잃지 않으면서 동생들 독립자금도 챙겨보내고 기업 가치 인증까지 받은 일석삼조 거래였네요. 이별을 위한 준비라고 하나요? 자본금 30억 원으로 시작한 24년간의 승계 드라마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데요. 물론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FI들도 엑시트를 해야 하다 보니 적어도 5년 안에는 상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장 과정에서 중복 상장 이슈 등 주주들의 권익 침해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김동관 체제를 여는 과제가 될 것 같네요. 앞으로 형제들의 독립 경영이 어떤 성과를 낼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고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